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희 TV 김준희입니다. 자, 뒷배경이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동쪽 끝 영토죠. 끝섬 막내둥이 같은 독도입니다. 독도 하면 홀로 독자 한자를 쓰기 때문에 섬이 하나로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섬이 두 개죠. 동도, 서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서도가 조금 더 크고요. 동도가 최동단이죠. 그러니까 동서 이렇게 보면 동도에 이제 우리 이제 영토를 지키는 그 전투 경찰들이 가 있죠. 거기 예전에 전투 경찰이었는데 지금은 전경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경찰들이 가 있겠죠. 경찰들이. 그리고 서도에는 우리 민간인이 이제 거기서 예전에 또 살았었고요. 바로 그 독도입니다. 독도. 자,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친중, 종북 뭐 이런 개념들인데요. 친중과 종북은 같은 세력입니까? 같은 개념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딱 부러진 답이 없겠죠. 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 얼마 전에 말이죠.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났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몇 명 되잖아요. 한 7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죠. 지난번 대선 때도 그랬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도 망했죠. 이 정의당.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었죠. 정의당 하면 원래 간판 얼굴이 노회찬, 유시민이도 여기도 상당히 또 오래 또 이렇게 활동했었고요. 그리고 심상정 이런 인물로 이제 대표되는데 노회찬은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고 유시민도 이제 여기는 뭐 거의 이제 관여 안 하고 진중권이도 옛날에 여기서 조금 이렇게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없고요. 현재는 간판 스타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상정 하나로 이제 버티기에는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정의당은요 그야말로 페미당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이 뭐 완전히 그냥 두각을 나타내는 전면에 서 있는 그런 정당이죠. 지금 현재 당 대표도 여성이고 정의당에서 그래도 많이 알려진 또 저 여성 의원이 또 제일 가까운데 저기 누굽니까? 유호정입니까? 저 정의당 의원이 좀 많이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이 정의당 같은 노선을 흔히들 이제 그 노동 쪽에 이제 치중된 그런 세력을 보는데요. 진보 정당이라고 하죠. 자신들은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진보 정당으로 이제 불러주고 저 이제 계열을 보게 되면은 NLPD 아시죠? NLPD. NL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민족 해방 뭐 그렇게 이제 주로 이제 줄여서 이야기합니다만 반미 반일입니다. 반미 반일. 특히 이제 반미 쪽에 이제 무게를 이제 실어주고 그리고 미군 철수 외치고요. 국가보안법 폐지 이런 걸 외치죠. 그래서 민족 통일을 앞세우는 겁니다. 민족 해방이자 민족 통일. 근데 그 통일의 방식은 북에 의한 방식을 이제 쫓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 주체사상 주사파들 바로 이제 이쪽에 이제 연결되는 그 세력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히 말은 할 수 있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도 보면 그 밑에 또 갈래들이 쫙 이렇게 가지를 치거든요. 그거 설명은 제가 뭐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일단의 그룹이 있는데 우리 사회 이제 학생 운동권의 이제 주류 세력이었죠. NLPD 대결에서 NL이 승리했었죠. 정말 치열하게 이제 전투를 벌였는데 조금 더 이제 그쪽이 세력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학생 운동권의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그런 NL 쪽의 인사들이 대거 제도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되고 정부에서 뭐 높은 이제 관리가 되고 뭐 그런 세상이 왔죠. 이제 그런 NL이 있고요. NL.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더불어민주당 혹은 저쪽에 있는 그 운동권 출신의 그 국회의원들은 NL 쪽입니다. 대부분. 전대협 그런 어떤 인사들이니까요. 586들. 그리고 이쪽에 이제 PD라고 하죠. PD. PD는 흔히 이제 민중민주라고 이제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 원론적인 그 사회주의 마르크스 뭐 이 사상 뭐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와 거의 닮아 있는 그 유사한 형태의 그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그 세력들. 그래서 그 방식으로 노동운동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노동 친화적인 그런 어떤 정책을 갖고 있고 정강을 갖고 있는 세력이 바로 PD계열이죠. PD계열.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당이 바로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그러면 저쪽 NL이 지금 뿌리 내린 그 정당을 어딘가 하면 바로 이석기가 있는 그 진보당이죠, 현재. 과거의 통진당. 처음에는 민주노동당으로 시작했죠. 그때는요, NLPD가 한 대 모였었어요, 그 안에. 근데 그때도 PD보다는 NL이 조금 더 세력이 좀 컸던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런데 NL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 주도권 싸움에서 사실 PD 쪽이 더 이제 조금 더 대중화됐죠. 그래서 나중에 그 둘이 화합하지 못하고 쪼개지는 과정에서 지금 정의당이 지금 나와 있고, 저기는 통진당으로 갔다가 해산되었다가 지금 진보당으로 지금 탈바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그 전주에서 재보선에서 드디어 진보당 하나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죠. 국회 지금 들어갔고요. 이석기가 들어갔다라고 봐도 됩니다. 자, 이런 어떤 양상을 띠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그런 피를 가진 다수의 의원들이 일부 있죠. 그렇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자들과 저런 진보당이라든가 저는 정의당에 있는 그런 어떤 운동권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이 되고 뭐 이렇게 제도권화 되다 보니까 좀 순치되었다 할까. 과거에 운동권 때 그 기질은 많이 죽었죠, 사실은 지금. 그들 보고 과거 운동권 때 그런 모습을 한번 보이려 하면 본인들도 그게 학을 뗄 거예요. 아, 우린 지금 그렇게 못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단맛을 자꾸 빨아먹다 보니까 조금 배부른 돼지가 됐죠, 거기도. 그래서 저는요, 과거에 그 운동권 때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에 그 586들은 감히 다는 건데 한 명도 없다고 봐요, 사실은. 정청래 같은 게 그 지금 그런 맛이 있습니까? 솔직히 이인영, 송영길, 누굽니까? 김민석, 많죠. 그런 사람들. 김태년,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상호, 우원식. 전부 4선, 최소 3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서 운동권 냄새 나긴 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국회의원 한 분하고 두 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일종의 이제 귀족이 된 겁니다. 귀족이. 대한민국의 귀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운동권 시절에 이제 그런 맛은 사실 없다라고 이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정신을 갖고 운동을 하는 세력은 따로 있죠, 따로. 결국에는 경기 동부연합, 그리고 이제 통진당에서 이제 갈라져 나온 그 진보당, 이석기가 지금, 현재 지금, 석방된 상태 아닙니까? 그 이제 이석기 같은 자들이 이제 움직이는 그 세력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압력하고 있는 간첩들, 수없이 많은 간첩이 있겠죠. 이들이 이제 정북 세력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김일성주의자들, 주사파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되는 그런 자들이죠. 근데 직접적으로 학생 운동을 거치지 않고 간첩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들은 달리 그냥 NL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첩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친중과 종북 이런 개념이 참 어려운데 보통 주사파 척결, 종북 주사파 척결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흔히 이제 그런 말을 하지만 종북하고 친북하고 좌익하고 용공, 좌경, 좌파 이런 것들이 어떤 용어상 그 차이가 있습니까? 그걸 한번 읽어본다 그러면요. 먼저 종북 그러는데 이 종북은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동의할 것 같은데요. 북한의 노선, 김일성 주체사상이죠. 주사파, 그 노선을 전폭적으로 추종하고 신봉하는 세력이다. 그들의 이 정신 속에는, 그 뇌리에는 그들이 이제 이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를 통할하는 최고 지도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죠. 그렇게 보는 거죠.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으면서도 그들의 정신적, 실질적으로 따르는 지도자는 그 세 사람이겠죠. 그 김일성 주체사상을 믿는 그런 자들이다. 이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완전히 이제 북한 사람이다 봐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그리고 친북이 있는데요. 친북. 친북이라고 하는 것은 정북하고는 또 약간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정서적으로 요거는 이제 북한의 우호적인, 북한 정권의 우호적인 세력이다. 그래서 조금 부드러운 용어가 되겠죠. 정북보다는. 그 대신 또 좌익이라는 말이 있죠. 좌익이 있고 좌파가 있지 않습니까? 좌익 하면은 현재 대한민국 그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좌익.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이다. 그리고 여기는 시장 경제도 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용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용공. 공산주의 노선을 용인하거나 추종하는 입장인데요. 좌익이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의미로 사용됩니다. 비슷한데 용공, 예전에는 용공이라는 단어도 많았죠. 공산주의 노선을 용인한다, 추종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지만 좌익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용어가 된다. 그리고 좌경이라는 것도 있죠. 좌경. 좌경은 용공하고 거의 이제 닮았는데 공산주의 노선 쪽으로 마음이 이제 간 사람들입니다. 가고 있거나 간 사람들. 그걸 이제 좌경, 좌경화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우리 사회는 그 좌경화의 흐름이 너무도 지금 진해가지고 사상적으로, 의식적으로 이 좌경화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이제 통상 좌파, 우파 이럴 때 좌파가 뭔가 하면요. 이것도 참 복잡한 개념이지만 간단하게 이제 한마디로 하면은 좌익, 용공, 좌경을 포함한 친북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까지도 포함하고요. 그런 것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정북이라든가 친북 이런 개념은 빠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는다. 적대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면서도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때문에 이 좌파라고 할 때는 정북, 친북을 빼주는 것도 대부분 일반적으로 행하는 어떤 구분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좌파 하면은 좌익, 좌경, 용공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친중은 뭐겠습니까? 친중. 친중은 말 그대로 중국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미국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국익이 이제 우리로 봐서는 중국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믿는 자들이 친중화되는 이제 경향인데요. 역사의 이제 뿌리나 이런 걸 보더라도 중국하고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와 중국이 친교를 맺어왔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미국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죠. 근데 이게 이제 심화되면 나중에 종중으로 가는 거죠. 종중으로 가게 되면 중국에 이제 소위 이제 끈앞풀이 되거나 중국의 세포가 되어가지고 뭔가 또 운동을 또 하게 되는 그 지경에 이릅니다. 지금은 정북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친중, 종중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더 큰 세력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자, 사람을 이리 딱 놓고 보면 누가 친중이고 누가 종중이고 누가 종북이고 누가 친북이고 이거 딱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많고 친중이면서 종북 뭐 하여튼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고요. 친북이면서 또 뭐 친중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로 딱 보면은 박원순 같은 경우는 딱 봐도 거기는 종북보다는 친중에 가깝잖아요. 친중. 물론 박원순이 친북이죠. 친북인데 언제부턴가 그 노선을 친중 쪽으로 틀었던 인물이 박원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친중은 거의 종중에 가까운 그런 친중이었었죠. 그리고 문재인도 보면 말이죠. 굳이 본다 그러면 문재인은 북도 북이지만 북에 뭐 어떤 뭐 간첩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문재인은 중국을 더 우선했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북을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대상으로 뭔가를 작용하려고 그랬죠. 뭐 퍼주기도 하려고 그랬고 거기서 남북이 결정적으로 뭐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그 그림을 그리려고 어떤 프레임을 짜려고 노력은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문재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상에 기저에 깔린 것은 중국 쪽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중에 가까웠던 인물이다. 중국 앞에서는 꼼짝 못했죠. 이 문재인이는 혼밥 8끼 처먹으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싹싹 빌고 들어갔죠. 그게 말이죠. 지금 좌파들이라고 불리는 저들 진영에 언제부턴가 이게 하나의 경향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재명도 보면은요, 제가 보건대 이재명은 뭐 조금 더 이렇게 지켜봐야 될 측면도 있지만 친북적 요소도 당연히 있겠죠. 있지만 여기도 친중 세력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친중이면서도 친북은 아니다 이런 건 아니고 더 방점이 찍히는 건 친중일 거예요. 거기도.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중국이 북한보다 더 힘센 그런 배경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제도권 안에서도 벌써 여시제 같은 그런 큰 어떤 무서운 조직이 또 있고
우리나라에서 소위 이제 어깨에 힘 좀 들어간다는 제도권 언론 뭐 미디어 중에 친중 미디어들 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완전히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 정치권 안에 이 친중 세력들이 굉장히 거대한 그 볼륨을 갖고 있다. 그것들을 잘 드러나야 있지 않는 것뿐이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과거에는 별로 이렇게 크게 중요시 안 되던 이 친중, 종중 이 세력들이 지금은 친북, 종북 세력보다 더 크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저쪽에 있는 운동권들은 지금 종북에서 친북으로 주저앉았다가 지금 친중으로 넘어갔다고 봐요, 대부분. 물론 북에 대해서도 뭐 반북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여전히 북에 대해서 뭐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애를 쓰죠. 쓰지만 그들의 주된 노선이 제도권화 되면서 종북 갖고는 장사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친중으로 간 것으로 이제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북에 대해서 북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옛날보다는 훨씬 약해졌죠.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을 놓고 보더라도 뭐 정상회담 한번 한다 그래서 뭐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전체적으로 그 세력이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 그것보다는 오히려 북은 우리와는 이 단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직접적인 교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중국하고는 수교도 되어 있고 경제 교류도 많고, 근데 중국인들이 우리 나라로 뭐 쉽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도 저 중국 갈 수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훨씬 커졌다. 지금 뭐 제주도라든가 이 서남해안, 그리고 저 전라도 쪽, 충청도 일부, 강원도 일부 이런 데는 중국 땅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의 자본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실질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는 사실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운동권들이라 해도. 그래서 단물을 빨아먹기 위해서라도 친중 쪽으로, 종중 쪽으로 많이 지금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자유 보수들이 우파, 애국 우파들이 가야 할 길에서요, 가장 큰 걸림돌은 이제 어쩌면은 이 친중, 종중 세력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소박했던 그 NLPD 그때 그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은 완전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김문수 같은 분이 사실 PD 계열 아닙니까? 민주 그 계열이고요. 노동운동을 했던 분이죠. 노회찬도 역시 그렇고, 심상정도 역시 이제 그런 후배들인데, 그 세력들도 지금 보면 과거와 같은 그런 극한적인 노동운동 세력들은 아니거든요. 그들 또한 지금 상당히 제도권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민노총 같은 세력들이 지금 뭐 정의당을 지지한다고는 해도 그 중에 또 일각은 진보당 같은 저런 세력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정교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내부에서 NLPD 간에 이제 그게 또 다른 형태로 지금 살아남아 가지고 뭐 다투는 측면은 있지만요. 저는 지금 종북 세력들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도권에서 정말 굵직한 좀 높은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급들 중에는 주사파가 그렇게 안 많다고 봐요. 과거에 주사파였던 사람들이 지금은 종중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친중 종중으로. 그러니까 보통 광화문에서 뭐 집회할 때 종북 주사파 척결을 많이 외치잖아요. 사실 종중을 척결해야 된다고 외쳐야 더 현실에 맞을 겁니다. 지금 친북 세력들은요, 종북 세력들은 국정원에서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저쪽 창원의 간첩단, 민노총 안에 그 간첩단 이런 세력들 있잖아요. 아직 완전히 제도권화 되지 못한 세력들, 소위 압력하는 상태로는 존재해도 제도권화된 사람들은 지금 종북 세력은 거의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조금밖에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선거가 이상하게 자꾸 뒤집어지는 것도요, 뭔가 자꾸 이상한 현상이 터지는 것도 북의 소행보다도 저는 중국 쪽을 더 의심해요. 북은 해킹은 하겠죠. 그렇지만 북 인사가 직접 뭐 선거에 건드린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훨씬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 쪽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댓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되는 조작 같은 것도 중국을 경유하는 게 훨씬 많고요. 북보다도. 그리고 해킹 실력도 중국이 북한보다도 좀 낫겠죠. 훨씬 또 인구도 많고. 해커로 보면 북은 1만 명이 조금 못 되고 중국은 10만 명이나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그 주변국을 전부 친중화하기 위해서 전부 공작을 옛날부터 해왔어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특히나 중국의 이익하고도 많이 맞물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여기를 지금 까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뭔가 공작을 하고 있다.
공자학원뿐 아니고 뭐 많은 어떤 그런 어떤 흔적들이 있어요. 때문에 북보다도 지금은 중국이 더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좀 다가와 있는 거죠. 자, 친중과 종북은 같은 세력입니까? 극소수는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종북이었다가 친중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친중으로. 그러다가 친중이 이제 심화되면 종종이 되는 거죠. 중국을 위해서 이제 뛴다니까요. 이제 저는 제도권 안에 종북 국회의원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친중 국회의원들은 지금 많다고 봐요, 솔직히. 좌파 정치인들 중에는 저 이제 친중화되는 사람들이 이제 매번 자꾸 늘어난다라고 봐야죠. 지금 586 운동권 중에 지금도 종북 냄새가 확확 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이제 완전 그냥 저쪽 기정에서 볼 때는 배신자로 불릴 겁니다, 전부. 옛날에 그들은 걸핏하면 혁명이라 그러잖아요. 혁명 정신 다 그냥 찜쪄 먹고 뭐 그냥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도권의 귀족 놀이를 하는 걸로 이제 그들은 그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가끔 그래도 국가보안법 외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국가보안법 이런 거는 뭐 손도 뭐 안 대잖아요. 언급도 안 하지 않습니까? 미군 철수 말도 안 꺼내요. 그냥 문재인도 사실 그 집권 기간 동안 미국에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친미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다 안 된 거죠. 친미 종북하다가 안 된 거고 친미 종중하다가 안 된 거죠. 문재인은 기이하게도 친미하면서 종북했다니까요. 그 엉터리 같은 노선을 걷다가 망한 케이스죠. 자, 아무튼 친중과 종북은 약간은 같은 세력일 수도 있는데 조금 이렇게 구분이 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종북 좌익들이 주도권을 잡던 운동권의 세력들이 지금은 친중 쪽으로 가고 있다. 특히 제도권은 종북보다도 친중이 훨씬 더 세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자, 보통 뭐 주사파 이럽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586 운동권들 보고 당신 주사파입니까 하고 물으면 웃을 거예요. 과거엔 주사파였죠. 지금도 주사파냐 하고 물으면은 너무 단맛을 많이 봐버렸어요. 이 자유민주주의,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제는 그 주사파를 못 갈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은 간첩 잡는 걸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들이 종북이죠, 진짜로. 그들이 한 10만 명이 있는지 20만 명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중에 뭐 까봐야 되겠지만 언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날 날이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는 우리는 북이 우리에게 위협된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사실. 물론 비정규전 같은 걸 통해서 우리나라를 뒤엎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이제 계속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또 거부하는 10대, 20대, 30대들 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괜찮다고 봐요. 특이하게도 이 지금 젊은 세대들은 북의 이제 그런 전제 군주제 비슷한 저런 신권 정치 저런 거 싫어합니다. 아주 거기에 대한 혐오를 극단적인 혐오를 보이고 있는 그런 세대들이죠. 든든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중국이죠. 중국이 지금 야금 우리나라를 먹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에 훨씬 더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도 중국이 더 크다. 훨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친중과 종북에 대해서 앞으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소위 이제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이 세력들도요, 어느 정도 친중화되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누가 누군지를 뭐 정확히 이렇게 언급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잖이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북이라는 걸 너무 이렇게 두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세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친중이 진짜 문제다. 종중이 진짜 문제다. 문재인이 진짜 박원순이 정말로, 그리고 안희정이도 그랬고요. 예전에 저 좌파 단체장이나 뭐 그런 자들은 대부분 중국하고 뭘 하려고 난리를 쳤다니까요, 전부. 근데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북하고 뭐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좀 했던 게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중국하고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있고, 양다리 걸친 듯한 측면이 있긴 있는데, 이재명이 뒤에는 과연 종북이 있는지 친중이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양대 세력 중에 뭔가를 붙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나중에는 결국 드러나겠죠. 이해찬이도 옛날에는 북과 더 이렇게 뭐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흔적도 구석도 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해찬이도 저 중국하고도 아주 밀접한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중국으로 가는 게 여러 가지 남는 장사가 되는 겁니다. 북하고 만나면 고생만 하고 뭐 오는 게 없어요. 뭐 생기는 게 뭐 있겠습니까? 물론 뭐 공작금 어쩌다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흔치도 않고 북이 그렇게 돈이 넉넉한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중국하고 하면 뭔가 또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이익 때문이라도 그런 짓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외쳐야 됩니다. 지금 이 종중 세력, 친중 세력 척결 이걸 외쳐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이 정도 하고요.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누립 아닙니다. 김준희 TV 김준희였습니다.